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광주의 하루 발생 확진자 최고치를 기록했고 오늘도 1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와 경찰관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첫 소식 김철원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각화동 성림 침례교회가 폐쇄됐습니다. 이곳에서만 하루 동안 30명의 확진자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284번째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회에 들렀던 사실이 드러나 교인들을 검사해봤더니 무더기로 확진자가 쏟아진 겁니다. 2월 3일 광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청소 용역업체 직원 4명과 동광주 탁구장 회원 10명도 확진됐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된 광주 시민만 39명, 오늘은 17명인데 광주에서 하루 동안 22명이 쏟아졌던 7월 1일 금양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들에 비하면 2배 가까운 폭증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 경찰관과 중고등학교 교사들, 시내버스 기사가 잇따라 확진되면서 시설 폐쇄가 잇따랐습니다. 한때는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까지 불리며 대구에 병상을 제공할 정도였던 광주가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는 지금의 상황이 공동체 안전의 최대 위기라고 판단하고 강력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종교시설의 모임이 금지되고 실내 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긴 하지만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고강도 방역 대책이 광주 전역에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종교시설에서 집합이 금지되고 소모임 활동도 중단됩니다. 종교활동은 당분간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에 적극 협력하여 우리 눈앞에 펼쳐있는 코로나19 제2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집단 체육 활동도 금지되면서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 금지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놀이공원과 공연장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어린이집과 공공시설, 경로당도 당분간 운영이 중단됩니다. 이미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진 300인 미만의 학원과 키즈 카페, 견본 주택은 10인 이상 집합 금지로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카페와 일반 주점, 기업체의 구내 식당 등에서도 50인 이상 모일 수 없게 됐고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작성이 의무화됐습니다. 강화된 방역 대책에 맞춰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교의 원격 수업은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됩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대책으로 시민들은 실내외 어디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바로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2, 3일 동안 지역 감염 확산 추이를 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바로 3단계로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확진자가 교회 예배에 3차례나 참석하고도 이 사실을 방역당국에 숨겼습니다. 결국 이 교회에선 31명의 집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될 때까지 일주일가량 일상생활을 해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성림 침례교회 관련 확진자들을 태운 버스가 교회 앞에 모여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성림교회 교인들입니다. 이들의 최초 감염원으로 알려진 광주 284번째 확진자는 광복절 전세버스를 타고 다른 교회 교인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 집회를 다녀왔는데 확진된 이후에도 방역당국에 자신이 교회 신자인 사실과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이 3차례 대면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GPS로 확인한 방역당국이 부랴부랴 전체 교인들에 대한 검사에 나섰고 그 결과 31명의 교인들이 확진됐습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접촉자 조사 중 30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가 31명입니다.
31명의 확진자 중 27명이 성가대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감염고리가 아직도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284번째 확진자의 예배 참석에 따른 확산으로 보고 있지만 이들 교인들이 단체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지난 집중호우 때 고장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 정확한 감염고리를 밝히기 위해 방역당국은 아까운 인력과 시간을 이들 확진자들의 GPS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광화문을 갔거나 식사 또는 합창으로 인해서 성가를 부름으로 인해서 접촉된 게 아닌가, 이 두 가지는 오늘 GPS 결과가 나온다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84번째 확진자는 광복절 집회에 다녀온 이후 확진될 때까지 9일 동안 지역사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확진된 31명도 짧게는 5일에서 8일까지 활동을 한 터여서 이들을 통한 N차 감염 우려가 큽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방역당국이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을 심각하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깜깜이 감염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는 감염자들이 조용한 전파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동구청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광주 금남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원 가운데 한 명이 동광주 탁구클럽에서 광주 288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직 결과 나와봐야 알죠. 아직 그것은 우리도 초비상이라 오늘 확진자가 더 나왔으면 초비상이네요. 문제는 288번째 확진자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라는 점입니다. 깜깜이 감염으로 분류됐던 288번 확진자가 이용한 탁구클럽입니다. 이 탁구클럽에서 1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깜깜이 감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청소 용역업체 확진자 4명도 깜깜이 환자로 분류된 286번째 확진자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역학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른 채 거리를 활보하는 확진자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 불안하지. 그것이 뭐 찾을 수도 없는 거고. 깜깜이는 장이라 빵 사갖고 가네. 안 나오려고 밖에. 실제로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2월 이후로 깜깜이 확진자는 19명이 발생했는데 이 중 80%가량이 이번 달에 발생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증상자 비율도 늘다 보니 확진자조차도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 데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밀접 접촉자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깜깜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 시설 방문 여부 등 동선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는데 병상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걱정입니다. 진단검사와 확진자 치료에도 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들의 파업까지 겹쳤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구급차에서 내린 코로나 확진자들이 대형 버스로 옮겨 탑니다. 버스에 탄 확진자들은 천안 생활치료센터와 강진의료원 등으로 이동해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이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광주에 확진자가 갈 수 있는 광주와 전남 등 호남권역의 병상 수는 170여 병상인데 27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70% 가까이 찼습니다. 다행히 중증 환자가 적어서 국가 격리병상엔 다소 여유가 있지만 방역당국은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 등의 추가 확진에 대비해 나주와 여수 등의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를 한 100여 병상 이상 확보를 함으로써 중증, 아까 오늘 발생된 환자들도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가벼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으로 의료 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확진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의료 인력은 그만큼 보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와 검체 채취 업무 등을 하던 전공의마저 파업에 들어가면서 현장의 일손 부족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의사 7명, 간호사 30명을 이미 보내주셨고요. 추가로 비골 전남대병원이 의료 인력이 좀 더 많이 부족해서 추가 10명 신청해 놓은 상태고, 광주시는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지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전공의마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확진자가 나올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태풍 바비는 우려했던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태풍과 가까웠던 해안에선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항구에 설치된 철제 가드레일이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태풍이 지나던 시간 만쪽까지 겹치면서 덮친 너울성 파도에 70m가량이 부서졌습니다. 거센 파도에 대피해 있던 주민들은 아침에서야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옆에 보신 것처럼 저 산 중턱까지 파도가 힘을 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이 같은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콘크리트 방호벽도 뚝뚝 끊겨 70m가량이 힘없이 날아갔고 진도에서는 해안가 도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닷가 근처 시설물들이 크게 부서졌고 육지에서도 가로수와 중앙분리대 등이 파손됐습니다. 나무에 달려 있어야 할 배들이 땅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키워야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지만 이미 40%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전남에서만 320여 헥타르 과수농가에서 이 같은 낙과 피해가 났습니다. 나무 가지가 부러질 정도 세게 부러졌고요. 이것이 과숙이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가공도 쓸 수도 없고 지금 어린 벼라 정말 어쩌고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벼 쓰러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해남과 고흥을 중심으로 140헥타르에서 강풍을 이기지 못한 벼들이 쓰러졌습니다. 무서웠어 진짜 어제 저녁에. 어제는 그래가지고 나와보니까 뭐 이게 싹 쓰러지면서 엄청났어요. 엄청나. 양식시설 등의 피해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조사가 본격화되면 전남의 태풍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오룡동의 한 도로에서 지름 5m, 깊이 1.5m 크기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도로를 지나던 덤프트럭의 바퀴가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광산구는 최근 내린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긴급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댐 관리 실패로 수해가 커졌다며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소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자원공사가 홍수 관리를 엉터리로 했고 환경부 역시 통합 물 관리에 책임이 있다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